안녕하십니까. 배짱이 투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 급락으로 인해서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2,976선에서 마감을 됐는데요. 이에 따른 저희만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저의 생각을 좀 담아 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하락장은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들이 쭉 끌어올렸던 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 계속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계속 추가로 매수해주면서 위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자금의 계획이라든가 뭐 큰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반적으로 매도함으로 인해서 장이 무너졌다. 이는 곧 개인이 올리는 장의 한계점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입니다. 두 번째 분석은 이렇게 그동안은 이제 수급장의 형태에서 이제는 실적장으로 장세가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 한다면 지금은 이제는 실적장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기업이 이제 경영활동을 통해서 했겠지만은 이제 매출액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이제 손익구조까지도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이 들어갑니다. 특히 2월과 3월을 걸치면서 이제 결산 기간이 오니까요. 이제 3월 말까지 해서 그런 장으로 오면서 실적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추세 전환을 통해서 장이 하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쓰는 게 이제 차별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주식이 이제 차별화가 있을 겁니다. 수익을 낸 거와 안 낸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영활동 또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수익을 많이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서 차별화로 이제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 주식과 이제 횡보하는 주식 그리고 밑으로 하락하는 주식 이렇게 나뉘어가면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해서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었니?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헥타르당 얼마만큼 수확량을 산출했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이런 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장은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추세가 전환돼서 하락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추세가 전환되지 않은 것들은 그나마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바닥권에 있습니다. 박스권 내 하단에 있는 것들은 추세가 아직 바뀌지 않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별장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추세가 하락 전환돼서 하락 구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기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현금 보유도 투자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가계 경제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식 자금을 비투한다고 그러죠. 빚을 내서 또는 융자를 끌어서 주식을 하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주의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규모에 맞게 주식 자금도 규모의 경제에 맞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비투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주식시장은 항상 공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항상 집중하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부동산보다도 더 위험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 주가가 빨간불에 의해서 올라갈 때 상승 기류에 가 있을 때는 그냥
구름에 떠다니는 기분으로 붕붕붕 떠갑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는 절대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위험한 자산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제 공존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 공존하는 것은 항상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긍정론과 부정론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폭락을 할 때는 더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면 조정을 하고 반등한다는 긍정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수익과 손실은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수익을 냈을 때는 매도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름에 떠다니듯이 붕붕붕 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매수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는 손실 구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안이하게 대처해서 손실을 키울 때, 그때 매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또한 주식시장은 매우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하이 리스크입니다.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은 참고 인내하면 하이 리턴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가지고 올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주식을 공략하고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배짱이 투자 카페를 보시고 있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성급하게 대들어서 내가 이 주식은 이 금액이면 싸다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짱이 투자 카페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주고자 있는 거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침착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매수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급하게 뭐 2,900이 싸다 또는 2,800이 싸다 뭐 3,100이 싸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주가 포인트가 높아도 내 주식은 떨어질 수 있으며 주식 포인트가 낮아도 내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배짱의 투자 심리 지수를 통해서 제가 주식이 올라갈 주식들은 심리 지수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배짱이 투자 심리지수를 안 올리면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냥 꾸준하게 기다림과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는다 하는 자세로 좀 여유롭게, 저희는 현재 많이 투자되어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30%, 그 외 것들은 20%로 저가로 투자되어 있으며, 그 남아도 만약에 제가 매매 전술에 의해서 매도 금액 범위 내에 있던 것은 왔다가 간 것도 있고, 만약에 매도가 안 잡히고 매수 쪽에서 잡혔다, 그런 주식들은 약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배짱이 투자 카페는 손실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항상 구사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손실은 스푼으로, 수익은 바가지로 이렇게 푸는 것이죠. 그런 전략을 가져갈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공을 위해서, 주식 투자 성공이죠. 위해서 배짱이 투자 카페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황은 여기서 마치며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짱이 투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대한항공과 하이트 진로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요, 장대 양봉을 가지고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꼬리를 달았습니다. 뭐 양봉이 강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앞서 대한항공은 이제 증자 계약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자 금액이 이제 증자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지금쯤이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증자를 받을 것인지, 증자를 안 받을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요.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 주식은 사실이 많이 올라갈 수도 없는 게,
증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가지만 또한 또 많이 내려가지도 않는 게 만약에 급하게 내려가 보면 이제 증자에 실패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건 이제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갇혀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떠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자를 받고 난 이후에 만약에 강하게 우상승하면 갈 수 있지만은 강하게 우상승 안 할 때는 증자 받고 나서 그 물량 부담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조금 이제 희석돼 가지고 그죠? 떨어질 수 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자 받기 전까지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날. 근데 증자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또 아시아나항공하고 또 합병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은 그죠? 올라갔다가 주봉 동안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가 31,800원. 최저가 28,50원. 28,050원. 종가 28,700원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증자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추세선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증자가 난 이유가 제일 중요하고요. 증자 난 이후에 강하게 만약 위로 올라가면은 그죠? 대한항공도 이제 요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여행을 갈 수 있고 지금 화물로 인해서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많이 지금 손해를 만회한 건데요. 이제 여객 운송에서 이제 여행 쪽에서 이제 된다면 여객 운송 쪽에서 그러면 이제 강한 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가지고 더 많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3만 원 이상 뭐 3만 5천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자단 이후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백신 맞고 나서 저희들도 제가 이제 뉴스를 자주 보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하반기가 돼야지 맞는다라고 저는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주식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군다나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항공 저 여행을 할 수 있나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본하고 또 여행 관계에서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베트남, 그다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그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북미 쪽에 그렇게 된다면 대한항공 주식은 증자 다 하고 아시아나까지 만약 합병된 후에 합병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픽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고 또 그냥 완톱밖에 안 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는 오히려 뭐 3만 5천 원이 아니라 4만 원, 5만 원, 5만 원만 뛰어넘으면 제가 옛날에 봤을 때 8만 원까지 갔거든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증자받고 만약에 추세선이 약세로 돌아서면 그리고 추세선이 무너지면 대한항공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지금 연기금이 많이 뺐습니다. 개인들이 올라갈 줄 알고 샀지만은 연기금은 많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연기금이 이제 차익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뺐다 이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은 음봉인데요. 뭐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항공 주주님들 특히 이제 배짱이 투자 카페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한항공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증자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에 제가 일정과 금액 부분은 제가 매매 전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많이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거니와 많이 아래로 떨어지지도 않는다. 증자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증자 시점까지. 자, 다시 한번 시봉을 통해서 점검 마지막 하겠습니다. 박스권 내에서 약간 움직이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또 이제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면 증자의 실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주간 주가 변동 추이에 앞서 제가 아까 증자에 관계되는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 규모는 이제 3조 원 규모고요. 3조 3천억이죠. 그죠? 그 정도 규모고요. 약. 그 다음에 이제 2월 26일이 신주 발행가 최종일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4일이 신주 상장, 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증자된 것이 이제 3월 24일 이후에 이제 주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풀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증자를 안 받고 아예 매수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뒤로 주가 추이를 봐가면서 따라갈 것인지 하는 것은 각 개개인의 개인 투자자들의 각자의 몫이죠. 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31,800원, 주간 최저가 28,050원, 3,75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28,700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13.06%만큼 상승하였습니다. 1월 29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11.56%입니다. 전주 대비 0.86%만큼 감소했습니다. 외국인은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술을 짜보겠습니다. 주간 매수가입니다. 윗밴드 27,800원, 아랫밴드 27,000원. 주간 동안 이렇게 매수되었다고 본다면 파동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주간 매도 금액입니다. 윗밴드 39,500원, 아랫밴드 29,500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배짱이 투자심리지수는 2단계로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20%입니다. 화이트 진로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요, 음봉인데요, 몸통도 거의 없고요, 위에서 아래로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전형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한번 무너졌나도 보고요, 자세히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좀 약세장에 들어왔네요. 그렇게 하고 주봉 동안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1주간입니다. 최고가 35,400원, 최저가 31,400원, 종가 31,900원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추세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약간 좀 추세선은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일주일 움직이면서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음봉입니다. 일봉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점이죠, 그죠? 정확하게 33,500원점을 메꿔주지 않으면 하이트 진로는 위로 상승하기 매우 힘들다라고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빨리 메꿔줘야 한다면 이제 33,500원에서요, 33,000원 구간을 메꿔줘야지만 이제 다시 박스권 안에 들어왔으며 추세선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은 추세선은 무너져서 약간 좀 하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조정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둘러서 매수하셔가지고 이게 싸다 그래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만약에 주식을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시간을 좀 흘러보내면서, 그죠? 1주, 2주 좀 지내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나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오면은 그 위점에서 매수하겠다. 오히려 33,500원 위점에서 내가 지지가 되면 매수하겠다는 생각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틀어잡고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우리가 백신 맞으면은 이제 하이트 진료도 저는 지금보다도 저는 이제 꾸준히 받을 겁니다. 저는 하반기로 있을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3, 4분기나 4, 4분기 때 지금보다도 더 좋은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우상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정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위로 바로 못 올라갑니다. 시봉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봉상으로는 그래도 양봉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35,400원, 주간 최저가 31,400원, 4,0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31,900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12.53%만큼 하락하였습니다. 1월 29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율이 8.28%입니다. 전주 대비 0.40%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술을 짜보겠습니다. 주간 매수가입니다. 윗밴드 30,500원, 아랫밴드 29,000원. 만약에 주간 동안 이렇게 매수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파동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 이제 매도가입니다. 주간 매도 금액 윗밴드 33,500원, 아랫밴드 32,500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배짱이 투자 심리 지수는 2단계를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20%입니다. 오늘 준비한 대한항공과 하이트 진로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배짱이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